글쎄, 추석이다가 오면 마음이 무거워지지. 올해 우리 집엔 20명도 넘게 모인다고 하네. 그 모든 준비는 큰 집 며느리인 나 혼자 해야 해. 명절이 가까워지면 냉장고는 빈틈없이 꽉 차. 미리미리 장을 봐야지. 고기, 채소, 과일, 전 부칠 재료까지. 무거운 봉지 옮기다 보면 숨이 턱 막혀. 명절은 큰 집 애 모이는 게 원칙이라오. 른드른다오 우리 집으로 온다네. 시부모님이 제사를 물려주셔 서울이 집이 큰 집이 됐지. 올해는 시부모님 포함 7남매 가다 모이겠대. 안 오시던 고모님도 오신다고. 아들 결혼에 은희 며느리 와손주까지 데려온다네. 참, 왜 다 우리 집으로 오려는 걸까? 왜 하필 큰집 며느리 인나한테 이 짐이 지워지는 걸까? 결혼할 때 몰랐어. 장남 책임 이렇게 무거울 줄은. 어머님이 말씀하셨지. 너희끼리만 잘 살면 된다. 그 말 믿었어. 그게 내 평생 가장 큰 착각이 될 줄이야. 5년 전 제사를 물려받았지. 받고 싶지 않다고 버텼어. 미신 같다고 소리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 어른들은 입을 모았지. 제사는 장남이 물려받아야 해. 정성껏 지내 면 집안이 평안해. 소홀하면 탈난다. 결국 떠밀리듯 맡았어.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 간단히 지내면 돼.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조금 하면 돼. 그 말 믿었지. 첫 제사는 단순했어. 시부모님만 오셨고 약속대로 간단히 했어. 작은 상해국, 나물, 전 몇 가지 올렸지. 부담스럽지 않았어.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 깔끔하게 잘했네. 우리 먹을 것만 하면 되니까 힘든 것도 없지. 다음에도 이렇게만 하면 돼. 정성만 있으면 돼. 괜히 많이 할 필요 없어. 그 말 듣고 긴장이 풀렸어. 이 정도면에 볼만하다 싶었지. 남편도 고개 끄덕였어. 우리 둘 다 안심했지. 앞으로도 이렇게 면되겠다고 믿었어. 명절도 다르지 않았어. 설날의 도시 부모님만 오셔서 간단히 차례 지냈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 두 번째 해, 제사날 현관 초 인종이 울렸어. 문 열어보니 큰작은 아버님이 서 계셨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 당황했지만 들어오지 말라 할 수 없었지. 시부모님도 반갑게 맞았어. 결국 시부모님, 우리 부부, 큰작은 아버님까지 같이 제사 지냈어. 그날 이후였어. 제사상에 앉는 사람이야 나둘 늘어나 기 시작했지. 세 번째 해엔 둘째, 셋째 작은 아버님이 오셨어. 네 번째 해엔 넷째, 다섯째까지 합류했어. 거실이 시끌벅적해졌어. 제사는 길어지고 음식은 모자랐어. 나는 주방에서 동동거리며 음식 날랐고 설거지는 쌓여만 갔어. 그때부터 제사 준비는 중노동이 됐어. 제사가 다가올 때마다 숨이 답답했지. 다섯 번째 해설 명절, 거실 풍경이 달라졌어. 작은 아버님 부부들, 결혼한 자식들, 손주들과 집알 디딜 틈 없었어. 원래 명절엔 큰 집에 모이는 거야. 작은 어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속으론 울고 싶었어. 거실은 반가운 인사와 웃음으로 가득했지. 아이고, 애가 많이 컸네. 여기가 큰 집이야. 이제부터 여기서 명절 보내는 거야. 주방은 전쟁터였어. 밥솥은 연신김 뿜고 반찬은 모자랐어. 내 손은 쉴 틈 없었지. 음식은 나오 자마자 살아. 지고그릇은 산처럼 쌓여도. 남편은 손님들 옆에 앉아 웃고 있었어. 나는 부엌과 거실로 가며 땀 훔쳤지. 작은 어머님 몇 분이 모두 울고 없냐 하셨지만 말뿐이었어. 왜 아무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왜 당연이며 늘이 혼자감 당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그날 실감했어. 이 집안 명절 은가족 모임 이안이라나 혼자 감당해 야하는 행사가 됐다는 걸.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야. 시부모님은 연휴 길다며 우리 집에 일 주일 계시겠대. 아버님 형제 들칠남매전 부우리 집에 모이겠다고 통보했어. 고모님은 결혼한 아들, 며느리, 아이까지 데려온다네. 달력을 보며 한숨 쉬었어. 올해 우리 집 애 모일 사람 은수 무명훌 쩍 넘을 거야. 거실이 터져 나갈 정도로 북적이겠지.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맴돌아. 왜 다 우리 집으로 오려는 걸까? 추석이 다가올수록 마음 무거워져. 장도 봐야 하고 청소도 해야지. 내가 이걸 왜 다 해야 하는 걸까? 혼잣말 내뱉는 순간 남편이 나왔어.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대충 해도 되잖아.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입만 살아있네. 입을 한 대 치고 싶지만 참아. 잠자리에 들어 눈 감으니 추석 이상상됐어. 추석 전날. 혼자 불 앞에 서서전을 차례로 붙이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 끓일 준비도 해야지. 남편은 도와줄 리 없고 결국 혼자 다 해야겠지. 그 많은 음식 어디 보관하지. 냉장고는 이미 꽉 차 있을 테고. 추석 당일은 새벽 같이 어나밥 안치 고국 끓여야 해.
최소 25인분은 해야겠지. 큰들통 하나 새로 사야 하나. 아침이 되면 친척들이 몰 여와 거실터 전화가겠지. 고모님은 아들며 느리와 손자 데리고 등장할 거야. 작은아버님 한 분 도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데려온다던데 도대체 아들 며느리까지 왜 데려오는 걸까? 아들 며느리 있으면 자기 들끼리 차례 지내면 되지.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작은어머님 드름부엌에 들어와 형식적인 말만 하겠지. 설거지라도 누가 함께 해주면 좋으련만. 결국 다내가 하겠구나. 설거지하다 눈물 나면 안 될 텐데. 사람들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배불리 먹고 오후는 걔야 집으로 돌아가겠지. 참, 고모님은 집 멀다며 하루 주무시겠대.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다 선명을 우리 집 어디에 재워야 할까. 방을 머릿속 우러그려봤지만 누워 잘 자리조차마 땅치 않아. 언제부터인지 작은아버님들은 제사 남영절 끝나 면봉 투겄네. 5만 원 주시는 분도 있고 10만 원 주시는 분도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 돈 받고 싶지 않아. 차라리 제사 명절 없애고 그 돈 안 받고 싶어. 어머님은 내가 잊었을까봐 또 말씀하셨어. 이번에 연휴일잖아. 너희 집에서 며칠만 더 있다가마 내한다고요. 알아요.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 딸 같으면 과연 일주일이나 있겠다고 하셨을까? 나는 바란다. 제발 친척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시부모님도 당일만 지내고 내려가셨으면, 나도 친정이 있는데 올 추석 나는 언제쯤 친정 갈 수 있을까? 명절이 싫어. 제사는 이제 지내고 싶지 않아. 다 지긋지긋해. 추석이다가 오면 설렘보, 다불안과 스트레스가 먼 저밀려와. 다른 집들은 연휴 맞아해 외여행 준비 로들썩이고 최소한국 내여행이라 도계획하지. SNS엔 예쁜 펜션 사진과 맛집, 예약 인증샷 이 올라오는데 나는 시댁 생각만 하면 벌써 한숨이 나와. 올해는 연휴 길어. 최소 이틀은 자고 와야 한다. 집에서 푹 쉬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여행 간다고 핑계댈 수도 없어. 결국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요. 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해. 연휴라는 단 어가 반갑기는커녕 목조 이는 사슬처 럼 느껴져. 명절이 이렇게까지고 여길까.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운이 빠져. 코코스 치는 눅눅한 공기. 발밑에서 느껴지는 거 친질감. 신발 벗고 몇 걸음만 걸어도 양말이금 새색해져. 바닥은 끈적하고 미묘하 개기름 기묻 어있는 것 같아. 청소기는 언제 돌리셨는지 걸레질 은도대 체연체하셨는지 알 수 없어. 어머님 바닥 좀 닦을까요? 뭘 또 닦아 깨끗한데. 바닥이 좀 끈적거리는 것 같아서요. 비와 서습해서 그래. 아이고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앉아있어. 거실은 멀리서 보면 멀쩡해. 액자도 걸려있고 가구 배치도 평범하지.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달라져. 햇빛 반짝이는 먼지. 손자 국가득한 거실 창. 발걸음 뗄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끈적임.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발바닥 답답해져. 아직 음식 준비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지쳐버려. 더 큰 문제는 부엌이야. 결혼 후 첫 명절 때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 어머님이신 크대의석이 름고 인프라 2펜 꺼내더 니 키친 타월 로 한두 번 쓱쓱 닦으시는 거였어. 어머님 프라이팬제가 씻어서 드릴게. 아니야. 그러면 코팅 다 벗겨져서 못 써. 순간 말을 잃었어. 어머님 그런데요? 사용한 건바로 설거지 해야 오랬어요. 아니야. 프라이팬 물 닿으면 코팅 다 벗겨져. 사용하고 나서 깨끗하게 닦아내기만 하면 돼. 너도 프라이팬 새로 사면 이렇게 써라. 자꾸 물 닿으면 오래 못 써. 속으로는 그 개 어디서나 온정본지 씹었지만 더 말 해봤자 소용 없다는 걸 알았어. 그 후로 몇 년 동안 그 프라 이 펜 은늘도 같이 쓰이고 있어. 기름 두르고 키친타월로 쓱 닦아내고 요리하거나 면도 기름기만 닦아내고 다시 싱크대에 넣어두는 방식. 올해도 그걸 로전 붙이고 생선 구울 생각하면 벌써 속 울렁거려. 게다가 전기 프라이팬도 있어. 명절엔 그걸로도 전 굽는다네. 얘야, 너는 이걸로 전 부쳐라. 네 어머님. 어머님이 꺼내주신 건 10년 도 넘은 전 기프라이팬이었어. 눌어붙은 기름때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표면은 반짝이 밀은 지오레야. 어머님 이 거 좀 씻어서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안 돼. 전기 제품 문물 들어 가면 고장나. 키친 타월로 한번 닦아내고 그냥 쓰면 돼. 그 말 듣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 버리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하는 그 전 기프라이팬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전 붙여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기운 빠져. 냉장고는 또 다른 공포야. 문 여는 게 두려워. 냉동실은가 득차 서봉지 가우르르 쏟 아직이 일수야.
한 번은 봉지 가발등에 떨 어저 깜짝 놀 란 적도 있었어. 그날 발등이 빨갛게 부어 올라 신발신 기 힘들 정도였지. 그래서 이제 문 열 때마다 옆으로 비켜 서조심스럽게 당겨. 마치 폭탄 다루는 것 같아. 냉장실은 떠난감에 반찬통이 틈 하나 없이 꽉 차 있는데 뚜껑들이 끝까 지닫혀 있지 않아. 반쯤 걸친 상 테라 잘못 꺼내기라도 하 면반찬 통떨 엎드리기 십상이야. 처음 시댁왓 을댐 반찬통 뚜껑덜 닫힌 지도 모르고 열다가 반찬 다 엎은 적도 있었어. 이거 뚜껑 꼭 닫아야 냉장고에 냄새 안 배어요. 꼭 닫으면 열기 힘들잖아. 난 이게 편해. 결국 입 다물었어. 우리 집안이 니까 어머님 깨더 이야기 할 필요 없었지. 하지만 반찬, 통대, 신본죽 통 쓰시는 건 여전히 이해 안 돼. 싱크대장에 멀쩡한 반찬 통 수두룩한데도 꼭 본죽 통에 반찬담 안 오신다. 네? 어머님, 본죽통 말고요. 기세 반찬통 애 담으면 안 될까요? 본죽통 이 튼튼하고 좋아. 새 반찬통은 나중에 쓰면 돼. 아깝잖아. 어머님은 새 것은 모두 아깝다고 아끼신다네. 싱크대장 안엔 새 반찬통, 새 그릇, 새 냄비 많으신 대도 어디서 얻어온 사품 가언제부터 썼는지 모를 냄비만 쓰신다네. 도대체 새 그릇과 새 냄비는 언제쯤 쓸 수 있을까? 냉장고 야채는 늘 비슷해. 아삭해야 할 채소들은 이미 숨죽어 있고 때론 물컹하게 짓물인 상태로 가득 차 있어. 양파는 물컹 해저 껍질만 남아있고 배추는 누렇게 변색돼 있어. 아깝다고 잘 버리지 않으셔서 결국 명 절마다내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려 야정리돼. 어머님은 위생장갑 싫어하신다네. 음식은 손맛이지. 장갑 끼면 맛 안 나. 문제는 그 손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야. 손 제대로 씻지도 않고 행주에 한번 쓱 닦은 뒤바로 재료 잡으신다네. 생선 만진 손 을행주에 쓱 닦고 장나 물 묻히신다. 네. 그 모습 보면 속 울렁거려. 얘야 나물 맛 좀 봐라.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잘 묻히셨겠죠. 게다가 그 행주라는 게 미색깔 변한 행주인지걸 레인지 모를 천이야. 손도 닦고물 기 있는 그릇 도닦고 심지 어식탁까지 닦는 그걸갓 은천. 결국 그 행주는 설거지통에 휙 던져져. 어머님은 설거지통 쓰신다네. 그런데 나는 그 설거지통이 깨끗한 모습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물때 낀 통에 서그릇들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 기 가막힐 때 많아. 그런 걸 보거나 면 도저히 밥맛 안 나. 차례 마치고 모두 둘러앉 아밥 먹을 때 도구역은 이어져. 숟가락 들었지만 시선은 자꾸 어머님 쪽으로 가. 어머님은 생 선 드시다가 뼈를 식탁 옆 애뱉으신다. 네. 대때 작은 소리 들릴 때마다 속 안 좋아. 어머님 뼈 담는 접시 드릴까요? 괜찮다. 아니면 휴지라도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더럽이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니까 뭐 어떠니. 식탁 정리할 때 치우면 되지. 그 대답에 말을 잇지 못했어.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는 어머님. 하지만 내 속은 전 혀괜찮지 않았어. 식사 끝나면 어머님은 남은 음식 정리하신다네. 전이나 나물 다 시용기에 담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탕국이야. 숟가락으로 푹 떠먹던 그 탕국을 남은 그대로 다시 냄비에 부으신다네. 아깝잖아. 또 데워 먹으면 돼. 데우면 괜찮아. 가족들이 먹던 건데 뭐. 이제는 그냥 못 본 척넘 어가기로 해. 밤이 되면 또 다른 시련 기다려. 어머님은 이 불거이 빨지 않으신다네. 1년에 한 번 정도 면 많은 편이야. 남편 방은 여전히 초등학교 일기장부, 터대학교 제까지 그대 로야. 먼지 수북이 쌓인 책들 관우, 누한 이불 냄새. 책장엔 오래된 책과 낡은 학용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 방의 몸 눕히는 건고역이었어. 천명절대 그걸 경험하고 나서 결심했어. 이제 내 이불과 베개는 내가 챙겨가야겠다고. 그래서 시댁 애서 자야 할 일 있으면 얄 은이불 과자 은베개 챙겨간다네. 너 이불까지 챙겨왔니? 왜 우리 집 이불이 더럽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그래요. 이렇게 둘러대며 챙겨가. 그런데 올해는 상황 달라졌어. 아기를 데리고 가야 하니까. 이제 막 끼어 다니기 시작. 한 아이가 그 새까란 바닥 을기어 다닐 걸 생각하면 아찔해. 작은 손바닥에 묻을 먼지, 입에 넣을지도 모를 바닥의 무언가들. 혹시라도 벌 내 나음 식지 꺽이 떨어져 있으면 어쩌나. 상상만으로도 가슴 철렁 내려앉아. 이번엔 도착하자마자 청소부터 해야겠다고 다짐해. 부부만 갔을 때도 힘들었는데 아이까 지라면 도저 희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추석이 다가올수록 마음 점점 무거워져. 즐거움과 설렘 대신 불안과 스트레스만 커져가. 명절은 가족 이함 깨우고 떠드는 시간이라지만 나에겐 고역일 뿐이야.
다른 집은 여행 사진 올리며 웃고 있는데 나는 시댁바닥 닦고 냉장고 정리하며 보낼 거야. 그래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떠오래 도시대게가 그게 내 추석이야. 작년 추석일이야. 새벽같이 눈 비비며 차에 올랐어. 시댁 근지방이라 보통 3시간 반이면 가지만 명절 전날이라 도로는 이미 꽉 막혀 있었어. 남편이 먼저 핸들 잡았지. 2시간쯤 달리자 얼굴지 쳐 보였어. 이제 내가 운전할게. 자기는 좀 쉬어.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나 조금만 쉴게. 나는 핸들이어 받아 끝없는 도로 달렸어. 라디오는 정체 소식만 반복했지. 옆자리 남편은 꾸벅 졸았어. 가는 길 멀었고 시간 길어졌어. 결국 5시간 달려 겨우 시댁 도착했어. 나는 벌써 녹초가 됐지. 현관 들어서자 어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 아이고, 우리 아들 운전하느라 얼마 나 힘들었니? 어머님은 남편 등 떠밀며 말씀하셨어. 얼른 방에 들어가서 좀 자라. 나는 안쪽에 서 있었어. 3시간 중 3시간은 내가 운전했는데 내게 돌아온 말은 이랬어. 얘야, 재료부터 같이 준비하자. 배고파 냉장고 열어보니 김치와 젓갈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 추석엔 새로 한 음식 먹어야지. 냉장고 싹 비워놨다. 어머님은 자랑처럼 말씀하셨어. 배고팠고 눈꺼풀 무거웠지만 결국 부 어크로 향했어. 시계는 정오 훌쩍 넘겼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어. 냉장고 다시 열어봤지만 김치와 젓갈 뿐이었어. 어머님, 뭐라도 먹고 할까요? 전 다 붙이고 먹자. 냉장고 애 먹을 것도 없고. 전금 방 붙여. 조금만 참아. 어머님은 태연히 말씀하셨어. 할 말 잃었어. 아침도 휴게에 소에서 대충 먹었는데 좀 신마저 잃어 개굴무라니. 배 너무 고파서 그냥 밥상 차렸어. 김치와 젓갈, 조미기만 봉지가 다였지. 자고 있던 남편 깨웠어. 자기야, 밥 먹자. 이게 뭐야, 먹을 것도 없네. 난 더 자. 전다 붙이면 깨워. 속으로 한숨 삼켰어. 겨우 밥 먹고 나니 어머님 이빨리 전부 터붙이자고 하셨어. 넓은 쟁반에 재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 깜짝 놀라 물었지. 어머님, 전 재료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걸 누가 다 먹어요? 지영이도 좀 나눠주고 한 번 할 때 많이 해놓으면 두고두고 먹고 좋잖아. 어머님은 재료한 음식 집어내 앞에 쌓아주셨어. 자, 얼른 붙이자. 기름지글거리고 내 이마인 금세 땀 맺혔어. 한 판, 2판 쟁반 위에 전 쌓여갔어. 어머님은 자고 있는 남편 깨우셨어. 경서야, 일어나 봐. 일어나서 전 먹어라. 따뜻할 때 먹어. 일어나. 어머님은 내 가마 구운 따끈한 전을 남편에게 가져 다 주셨어. 경서야, 맛 좀 봐라. 금방 구워서 맛있지. 역시 엄마 전이 최고네. 맛있어.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은 먹고 나는 붙이고 여보, 이리 와서 좀 같이 해. 내가 소리쳤어. 어머님이 손살에 치셨어. 쟤는 아무것도 못해. 오면 더 어지럽혀. 그냥 놔둬라. 남편은 미안한 듯 웃고 나는 기름 앞에 서서 계속 전 뒤집었어. 손모국 싱거리고 등 뻐근해졌어. 기름 냄새 옷에 백운의 마음 지쳐갔어. 음식 준비 끝나고 저녁 밥상이 겨우 차려졌어. 나는 이미 전 냄새에 질려 밥 잘 넘어가지 않았어. 남편은 맛있다며 또 잘 먹었지. 밥 먹고 나니 싱크대엔 설거지거리로 가득 찼어. 한숨 내쉬며 말했어. 자기야, 설거지 좀 같이 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어머님이 손 내리셨어. 아이고, 너는 앉아 있어라. 너랑 나랑 하면 금방 끝나. 쟤는 못해. 멈칫했어. 왜 남편은 늘 못한다는 이유로 면제받는 걸까?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 결국 설거지는 또 내 몫이었어. 기름 묻은 접시, 눌어붙은 프라이팬. 팔 아프고 허리 점점 아파왔어. 그런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었어. 내가 남의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 들어도. 다음 날 아침 차례 끝났어. 빨리 친정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자기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남편 옆구리 쿡쿡 찔렀지. 남편은 멀뚱히 나를 보며 말했어. 벌써? 답답했어. 눈치 없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결국 내가 직접 말했어. 어머님, 저 이제 친정으로 가볼게요. 어머님이 손살에 치셨어. 아이고,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밥이나 먹고 가지. 차례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점심 먹고 출발해. 옆에서 남편 이거 들었어. 그래, 점심 먹고 가자.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하면 차 안 막힐 거야. 밥 먹고 가자. 한숨 삼켰어. 가방도 다 싸놨는데 점심 먹었다네. 그런데 남편은 TV만 봤어. 시계 계속 확인했지. 더 늦게 출발하면 도로 또 막힐 텐데. 어머님, 저희 이제 진짜 가볼게요. 다시 한번 말했어.
그런데 어머님이 내 손에 든 가방 잡아채셨어. 지영이 올 때다 됐는데 지영이만 보고 가. 아니에요 어머님. 안 봐도 괜찮아요. 저 이제 가야 돼요. 그때 남편이 한마디 했어. 지영이 도착할 때 다 됐다는데 인사만 하고 가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눈치 없는 인간. 결국 또 잡혔어. 신우이가 현관문 열고 들어왔어. 언니, 오랜만이에요. 속으로 중얼거렸지. 오랜만은 무슨 한 달 전에도 봤는데. 억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네, 오랜만이네요. 남편 향해 말했어. 자기야, 인사했으니까 이제 가자. 그런데 어머님이 손 내리셨어. 그래도 그렇지.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가야지. 초조했어. 어머님, 더 늦으면 차 막혀서 안 돼요. 잠깐만 앉아 있다가 결국 거실에 다시 앉았어. 어정쩡한 자세로 음료수 홀짝거렸어. 남편 재촉했어. 다 먹었으면 이제 가자. 하지만 어머님은 부엌에서 계속 음식 내오셨어. 이왕 늦은 거 저녁까지만 먹고 가라. 고개 저었어. 안 돼요. 엄마가 기다리세요. 어머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 뭐가 그렇게 급하니? 자고 내일 가면 되지. 남편 옆구리 쿡쿡 찔렀어. 빨리 일어나. 빨리. 그냥 저녁 먹고 내일 가면 안 돼? 내일 가자. 결국 친정으로 출발하지 못했어. 저녁까지 내가 차렸고 설거지도 내가 했어. 어머님은 일꾼이 필요해 선화를 못 가 개한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밝았어. 오늘은 꼭 친정에 가야 했어. 서둘러 짐 챙겼지. 미리 담아둔 갈비찜 가져가려고 냉장고 문 열었어. 어제 일부러 따로 담아 둔 갈비찜이었어. 정육점에서 예약한 고기 로양념까지 내가 직접 한 갈비찜. 친정에 가려고서 중 히따로 담아뒀는데 물이 찾아도 그 반찬통이 보이지 않아도. 어머님 혹 시제가 담아 둔갈비찜 뭐 보셨어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어. 그거 지영이가 잘 먹길래 어제다 꺼내 먹었는데. 순간 숨턱 막혔어. 그거 제가 친정에 가져가려고 싸둔 건데요. 어머님은 태연히 웃으셨어. 또 하면 되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라지 마늘 자식들만 챙기세요. 운전도 음식도 설거지도 제가 다 했잖아요. 순간 거실 조용해졌어. 어머님이 눈 크게 뜨며 말씀하셨어.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참았던 말 쏟아냈어. 저도 우리 집에 가 면귀한 딸이에요. 친정 엄마도 저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기 선늘 저만일 하고 남편이 랑아가씨는 쉬기만 하잖아요. 어머님 표정 굳어졌어. 내가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 전 좀 붙이고 설거 지저만 게 뭐 그리 대수라 고큰 소리치니? 울컥했어. 어머님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도 아가씨도 못하게 말리시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시어 머니는 이것보다 더 심했다. 내가 힘들다 해도 난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하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왜 저만 계속 일해야 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변해야죠. 어머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어. 그러다 한숨 내쉬며 말씀하셨어. 알았다. 알았어. 이제 안 시킬게. 내가 살살하면 되지 뭐. 아이고, 무서워서 뭐 하나 시키겠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어머님 이혼자다 하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다음부터 다 같이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거실 공기 무겁게 가라앉았어. 어머님은 한 참말 없이 앉아만 계셨어. 그러다 생각 정리되신 듯 말씀하셨어.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모두 다 같이 하자. 잘하든 못하든 다 같이 해보자. 작년 추석은 어머님 결심으로 그렇게 마무리됐어. 마음 무거워 지만한 편을 론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도 생겼어. 올해 설날엔 남편이 여색 하게 조금 도왔어. 추석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누구 하나만 희생하지 않고 다 같이 옷 의며 준비하는 명절. 그런 시간이연 젠가오리라 믿어본다.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받자마자 가슴 철렁했어. 올해 추석엔 너희가 안 내려와도 된다. 내가 서울로 올라갈 테니 까너이는 그 양서울 에 있어라.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어 말씀하셨어. 민정이네도 같이 갈 거야. 연휴도 길고 아이들이 서울 구경하고 싶다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올해는 좀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물었지. 며칠 정도 계실 예정이세요? 원래는 일주 일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힘들까봐 일만 있다 갈게. 어머님 말씀 들으니 추석 이벌 서무겁게 느껴졌어. 전화 끊고 나니 가슴 답답했어. 일주일이나 5일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떠올랐어.
어머님은 내 가 힘들까봐 라고 하셨지 만그 말은 전 혀위로 안 됐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묻고 나들어주신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동서는 아이 둘 데리고 올라온다네. 지난번에 웃으며 형님 서울 올라가 면 재워주실 거죠 하던 얼굴 떠올라더. 나는 연휴내 내 밥 차리고 치우느라 쉴 틈 없을 텐데. 남편은 태연했어. 가족끼리 만나는 건데 뭐가 힘들어? 내가 도 와줄게. 그 말 믿고 싶었지만 곧 현실 떠올랐어. 남편 도우미 란하우스며 분위기 넘기는 것뿐이야. 마음속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밥세기, 간식, 잠자리까지 그만 은사람 내 손으로 다 챙겨 야한다는 사 시리 숨막히 게다가 왔어. 생각해보니 비슷한 일은 예전에도 있었어. 어느 날 어머 님이 전화 걸 어와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 이번에 너희 아버지 쪽사 초나들이서 울에서 결혼식 한다더라.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 결혼식이요. 누구인지 도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았어. 그런데 이어진 말에 숨 막혔어. 다들 결혼식 전날 서울에 올라가니까 너희 집에서 자고 같이 출발하자. 왜 당연히 우리 집일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다 정하고 나서 통보하는 걸까? 애써 웃으며 말했어. 저희 집 좁아서 오시면 불편하실 텐데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방 배정까지 끝내셨어. 큰 방은 내가 쓰고 거실에 이불 갈면 충분해. 전화 끊고 나니 남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 이럴 때 다 같이 거실에서 자 보고하는 거지 뭐. 가족인데 뭐 어때? 하하. 남편이 꿰매버리고 싶었어. 그날 우리 집은 하룻밤 사이에 여관이 됐어. 낯선 친척들 이짐 풀고 한 아떠드는 동, 안나는 부엌에서 허둥지 둥저녁 준비했어.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고 싱크대 앵그릇 쌓여갔어. 거실 바닥은 이불로 가득했어. 낯선 숨소리와 뒤척임 이 밤새 이어졌어. 나는 아이들과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어. 왜 내 가이 사람들 다 챙겨야 하지? 우리 집인데 외주인은 우리가 아닌 것 같지? 사건은 또 있었어. 명절에 모였을 때 어머님이 이런 말 꺼낸 적 있어. 이번에 친척 아무들이서 울에 있는데 학합격했대. 고개만 끄덕였어. 누군지 들어 본 적도 없는 대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았어. 그러자 어머님은 덧붙이셨어. 그래서 말인데 서울에서 학교 다니니까 너희 집에서 좀 지내게 하면 안 되겠니? 동서도거 들었어. 그러면 되겠네요. 생활비도 좀 받고 그러면 형님도 좋고 서로 좋잖아요. 당황스러워 다급히 말했어. 저희 남는 방 없어요. 애들 방 하나 식사용하고 안방은 우리 가 쓰는데요. 디다 재워요. 하지만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치셨어. 애들 둘이 같은 방 쓰고 하나 비워두면 되지. 방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친척끼리도 와야지. 순간 아침 일었어. 나는 그 친척 아무들 이름도 몰라 남편도 본 적 없는 먼 친척이었어. 그런데 그런 아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 방 내주라고 우리 집이 언제부터 기숙사가 된 거지. 남편 바라봤어. 혹시 내 편들 어줄까 했지. 만남편은 애 매하게 웃기만 했어. 확실히 거절해주길 바랐지만 어떤 말 도하지 않아도 결국 나 혼자 맘 나쁜 며느리가 됐어. 그날 이후로 서울 합격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철렁했어. 다른 집에선 자랑일지 몰라도 내게는 또다시 집내 주라는 압박으로 다가와도 어느 날 남편에게서 회식이 늦게 끝난 다는 전화 왔더. 언제 오나 걱정하고 있을 때 현관문 벌컥 열렸어. 남편은 술에 취한 채 동료 몇 명과 함께 들어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괜찮아. 들어와? 아, 괜찮다니깐. 여보, 우리 상 좀 차려줘. 순간 멍해졌어. 아무 말 못한 채 거실로 몰려드는 낯선 사람들 바라봤어. 그들이 소파와 바닥에 자리 잡고 앉았어. 누군가는 큰 소리로 웃고 누군가는 TV 켰어. 속에서 한숨 터져 나왔어. 남편은 취한 얼굴로 말했어.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싹 다 치우고 잘게. 걱정하지 마. 밤은 길었어. 결국 술에 취해 한 동료 한 명 은우리 짚고 실바닥에서 쓰러져 잠들었어. 코 고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어. 나는 아이들과 작은 방에 누웠어. 머릿속 복잡했고 잠 오지 않았어. 아침이 돼서 거실 보니 난 장판이었어. 설거지통은 그릇으로 넘쳐났어. 그때 남편이 정신 들었는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어. 미안해. 어제 내 가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술이 문제야. 술이.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자기야.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남편은 왜 우리 집을 숙박업소로 사용하지 못해 안달인 걸까? 또한 버는 이런 일도 있었어.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 걸어왔어. 이종 사촌이 서울 A일이 있다는 데이 틀만 재워주자. 고개 갸웃했어. 결혼식이나 제사 때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 싫다고 했어. 또 시작이야.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누구 재우자는 거야? 자기, 그 친척이랑 친해? 어렸을 땐 친했지. 벌써 재워주겠다고 말했는데 한번 만재워주자. 지금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해? 정신 좀 차려. 이게도 대체 몇 번째야. 미안해, 자기야. 내가 설거지랑 청소 다 알아서 할게. 한번 만재워주자. 알았어. 진짜 한 번만이야. 낯선 친척 집에서 재우는 개내키진 않았지만 남편 부탁인데요. 어쩔 수 없었어. 그날 밤 그 이종사 촌이라는 사람이 짐 들고 왔어. 인사 몇 마디나 누구 거실에 자리 잡았어. 아이 하나 비워내 주었고 아침도 준비해줬어. 토스트와 과일, 우유. 출근 준비로 바빴지만 내 가할 수 있는 최선으로 준 비한 아침이었어.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에 서돌아오니 그 이종사촌이라는 사람 이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붙잡고 말했어. 저기 재수씨 할 말이 있어서요. 진지한 말투에 순간 긴장했어. 무슨 중요한 얘긴가 했는 대입에서나 온 말은 황당했어. 저기 제가 아침에 빵을 잘못 먹어서요. 아침은 밥으로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귀를 의심했어. 공짜로 자고 공짜로 먹으면서 빵 대신 밥으로 달라고. 속에서 욕 튀어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어.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못 해드려요. 빵이 싫으시면 근처 국밥집에서 국밥 사드세요. 그는 헛기침하며 불쾌한 표정 지었지 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 속은 여전히 부글거렸지 만 차라리 럭해성 긋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날 이후사 촌이라는 말 만들어도 짜증부터 났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을 호텔처럼 쓰고 아침밥 메뉴까지 골라달라니. 우리 집인데 웬을 내가 불편해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 가슴속에 쌓였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 결혼식 손님들로 꽉 찼던 거실, 누군지도 모르는 조카에게 박내주라던 요구, 술 취한 남편 이끌어온 동료들, 그리 고이종사촌 의황당 하나, 침밥 주문까지.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다가올 추석 이어떨집 뻔 희보였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될 부엌일, 끝없는 설거지, 거실 바닥에 깔린 이불들, 그리고 누구 하나 고마워하지 않을 사람들까지. 생각만으로도 숨 막혔어. 그래서 이번 추석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친정에 가기로 결심했어. 어머님 과동 서가 오기 전 애아이들과 친정으로 갈 예정이야. 미리 짐도 싸놨어. 혹시 더 일찍 올라올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해. 아직 시작도 안 한 추석이 지만 난 이미 마음 정했어. 이번 추석만 크문 부담 내려놓고 나만 을 위한 연휴 보내기로 했어. 결혼한 지 3년 지났어. 이제 누가 봐도 신혼이라 부를 수 없는 시간이야.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 망설여. 특히 시댁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더더욱. 며느리 부부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따뜻하고 치열한 일상이야. 하루 겨우 버 터네 고집에 돌아오면 그 저조용히 밥 한 끼 먹고 눕고 싶어. 하지만 그 일상이 자꾸 깨져. 시댁에서 전화 오는 날이면 마음 무거워져. 얘야 이번 주 수요일 제사 있는 거 알지? 점심 먹지 말고 바로 와. 제사는 꼭 평일이야. 회사의 반찬의 점심도 걸은 채시댁으로 향해. 퇴근하는 사람들 비집고 부랴부랴지 하철 갈아타 몇 도착하면 이미 부엌은 전쟁터야.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 들어가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국 끓여. 저는 너무 두껍게 하지 마. 보기 안 좋아. 나물은 이렇게 무쳐야지. 탕국은 숨죽지 않게 살살 맑게 끓여야 돼. 기름기 없이. 알겠지? 시어머니지 시는 쉴 틈 없 이어지고 그지 시사 이 사이엔 꼭 이런 말이들 어가.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요즘 며느리 중에 이렇게 잘하는 애 없다. 딸 같아서 내가 얼마나 마음 놓이는지 몰라. 하지만 다른 전은 부치지 않아. 다른 탕국도 끓이지 않아. 다른 거실에 앉아 휴대폰 만지작거리 며 가끔 웃을 뿐이야. 제사는 꼭 저정을 넘겨야 시작돼. 밤 12시 정 각절하고상 치우고 설거. 지마치고 집 애 돌아오면 새벽 3시야. 온몸 녹초가 된 채몸 눕히면 눈물부터 나. 다음날 아침 눈 밑엔 펄어 게다크서클 내려앉아 있어. 파운데이션으로 겨우덥 고출 금길지 하철에 몸 씻는다네.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마음 묻히는 게 아니라 속이 골마가. 몸은 익숙해지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말라갔어. 남편은 말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항상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나도 그래야 하는 건가? 그 원래라는 말에 묶여내 삶을 계속 내줘야 하는 건가? 그렇게 제사를 10번. 명절도 있지. 추석 과설날. 명절 음식 역시 당연히 며느리 몫이야. 남편은 상차리 기직 전까지 거실에 앉아 TV 봐.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해. 이제 손 애 익었네. 잘한다. 이제 우리 집 식구 다 됐네. 그 말 한마디가 칭찬이야 아니라 의무처럼 들려.
이번엔 시아버지가 부르셔. 차례 상차리는 거 좀 도와라. 또다시 일어나 차례 지내고 식사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날 저녁 남편과 대화 시도해본다. 우리도 다음 앵그냥하루 망갔다 오면 안 될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해.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나도 우리 집에 가야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친정으로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매년 2번이지만 내 시간은 없고 내 공간도 없어. 친정은 늘 뒷전이야. 잠깐 얼굴만 비추고 집으로 돌아가. 이번엔 생신이야.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생신. 새벽에 일어 남이역국 끓 이고소갈비 찜하고 잡채했어. 내가 좋아하는 호박전은 없네. 시어머니 말씀. 온몸에 힘 빠지는 것 같았어. 어버이날도 가야 해. 시어머니 조 아하는 꽃다, 발과 용돈봉 투 준비했지. 당연히 모든 건시댁 먼저야. 그 어떤 조율도 없어.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은데. 얘야, 이번 주 토요일에 밥 먹자. 가족이라 모이 이도했어. 그날이었던 날이든 상관없어. 내가 친구와 약속 있든 회사 일정 있든 중요하지 않아. 시어머니 부르면 가야 해. 나는 늘 양보했어. 그래, 어른이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내 가 한 번 더 참고 넘어가자.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사라졌어. 며느리, 공짜로 일 시키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거기에 여름 휴가까지. 올해 여름엔 큰 집에서 다 모이기로 했어. 너희도 와야지. 이번엔 그냥 둘이 조용히 여행 다녀오고 싶어요. 다 모이기로 했는데 둘이 가는 여행은 다음에 가는 게 어떻겠니? 엄마 비쳤더. 모레는 그냥 다녀오자. 언제나는 양보하는 쪽이야. 점점 나의 정체성 잃어갔어. 나는 내 삶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어.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았어. 감기 몸살 심하게 와서. 병원에 서린 거 맞고 겨우 집에 돌아왔어.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 전화. 얘야, 내일 작은 제사 있는 거 알지? 오후 3시까지 와야 해. 어머님, 저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열도 있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준비하니? 내가 안 오면 안 되지. 젊은 사람이 그 정도 몸살로 왜 그렇게 오버를 해? 그날 밤 남편은 말했어. 그냥 참고 다녀오자. 엄마 화났어. 참고 또 참던 마음 무너졌어.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지. 내 편은 언제 들어줄 거야? 남편은 말이 없었어. 그날 밤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 이제 시댁 안 갈 거야. 시댁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도 이젠 안 갈 거야. 나는 빠질게. 당신 혼자 다녀와. 남편은 당황했어.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 그렇게 첫 번째 제사, 나는 가지 않았어. 제사에 혼자 다녀온 남편 이전하길 시어머니 온 자동거리 묘제사 준비를 했단다. 어느 누구와 놔도와주는 사람 없이 대폰만 보며 놀던 딸은 이 싱겁다고 투덜거리고 남편은 게임만 했대. 결국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대. 이제제 사업에 누구조 을하고이고 생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조상님 덕에 우리가 이만 큰 먹고 사는 대정성스럽 개음식해서 올리지는 못 할망정. 그럼 당신이 하세요. 난이 제안해. 나도 지쳤다고. 그렇게 말아 고납치마벗 얻어지고 현 관문 박차고 나가버리셨대.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합의했어. 추석 설명절 빼고는 제사를 2번 만지내기로.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나를 찾아왔어. 얘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 터졌어. 시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눈물바다가 됐어. 그 후 처음 맞은 제사. 제사 시간은 밤 9시로 당겨졌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까모 든 음식 준비했어. 나는 참석만 했지. 설거지 조금 거들었고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왔어. 남편이 말했어. 어리적부터 봐왔던 풍경이라 그게 당 연한 줄 알았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다고. 남편은 나를 존중해줬어. 시댁과 함께하는 여행도 없어졌어. 비로소 우리 가정은 우리 많이 시간 생기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 뒤로 더 마대화했어. 서운했던 일들, 놓쳤던 감정들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 나누었어. 감정이 폭발할 때까지 쌓아두지 않기로 했지. 함께 장보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많아졌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 고소소한 일 상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나는 이제 행복하다. 여보, 우리 나이쯤 되면 알잖아. 가족이란 게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웃는 거라는 거. 누구 하나만 고생하지 말고
다 같이 손잡고 명절을 준 비하는 계진 짝가족이 아닐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자. 그게 우리 모두 의행복이야.